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와서 오늘 월요일부터 아마 시장 상황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리포트 올려드렸던 것도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오늘은 업종별 트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종별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어야 지금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금융, 건설, 통신, 자동차 4개 분야에 대한 리포트를 주말에 저도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한테 핵심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연체율 증가가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4분기부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 부분은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이 기업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아니고 개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연체율이 증가가 되고 있는 이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이 문제고요. 당연히 이러다 보면 금융업에 대한 예를 들면 장기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도 별로 좋지 않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뭐 금융업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다운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린 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인 것들은 바로 연체율이 증가가 되면 당연히 어떤 예대 마진도 줄 거고요. 더군다나 금융권들은 대출을 좀 축소시키려고 애를 쓰기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리스크한 정도까지 올라오진 않았지만 이게 과거에 한 2008년도 리먼 때하고 좀 비스무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건 지금 현실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기업들은 별로 큰 문제가 없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뭐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크게 업사이드로 올라오는 경우가 없어서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가계대 대출 연체율이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표가 지금 과거에 지금 2010년쯤 됐을 때 높이보다는 조금 낮죠. 그러나 지금 증가 속도가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좀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문제다. 그 중에서 가장 보면 자영업자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노란색 부분이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 지금 연체율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가계 신용도 지금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이 연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보통 주택담보대출 여기도 같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에서 결국은 돈이 모자르면 신용 땡겨오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건데 대부분 지금 업황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이 자영업자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관련돼서는 또 대출도 잘 안 나가고요.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 법인 보시면 이 대출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죠? 이 점은 또 상당히 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하고 가계신용,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대출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예를 들면 위험한 수위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자꾸 금융권에 대해서 금리 좀 자꾸 급격하게 올리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 뭐 목요일 날 한국은행이 금리도 동결시킨 이유가 일단 눈치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금융업 관련돼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다. 더군다나 이제 기준금리도 어차피 피크를 찍은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더 올려봤자 앞으로 0.25라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올려봤자 예대 마진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죠. 지금 현재 아마 예대 마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은행 같은 경우도 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요. 그 사람들이 은행에 자꾸 예금을 갖다 많이 맡기지 않습니다.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조금 더 유연한 투자 시장이나 이런 곳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예금이 줄어들면 당연히 대출 한도도 줄어들 테고 이런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미분양 지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2008년도와 유사한 형태고 그러나 그때만큼 미분양이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미분양이 지금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표를 자세히 보시면 아주 급격하게 다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분양이 증가하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면 뭐 사실 좀 위험하죠. 왜냐면 건설사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
잘못하면 큰 부도가 날 수도 있죠. 이걸 두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증권사 이런 곳에서 PF 대출 많이 일으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스크하다. 그래서 뭐 건설 쪽도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자꾸 뭐 주식 종목, 근데 저는 뭐 전혀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거잖아요. 대출에 대한 예를 들면 지금 신용이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는데 당연히 분양시장도 안 좋을 거고요. 그럼 이 주식 두 개, 건설업하고 금융업은 별로 당분간 좋을 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이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되는 과정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공급은 상당히 오래 늘어나요. 여기 보시면 이 자리인데요. 이게 공급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요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래 지수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건데 아파트 사실 그러니까 모자란다고 표현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원가는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낮출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이중구에 있다라는 거죠. 과거보다 어때요? 그 건설 자재, 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랐는데 분양은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기는 적자가 나버리고 아무튼 뭐 그런 과정들이 지금 건설업 쪽엔 산재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업은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말게요. 그냥 LGU 플러스다. 그래서 이게 DPS도 괜찮은데 왜 2023년도에도 DPS가 750원, 750원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 등의 점차 올해 배당은 걸맞은 주가로 형성이 될 거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으로 뽑은 게 통신업종에서 가장 앞으로 예를 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들이 바로 LG U 플러스다라고 얘기하고요. 유일하게 이 리포트 안에 구탱이 한 군데 착 차지하는 게 있어요. 하나증권에서 HFR 제가 그 지난 이틀 됐나요? 3일 됐나? 지난주에 리포트 하나 올려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PR이 저평가되어 있다. 괴리가 너무 크다. 업적 대비해서 괴리가 너무 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무 멘트도 없이요. 달랑 거의 마이너스 50%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바이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원래 이거 한 6만 원 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 업종에 대해서 예를 들면 PER 평균치가 있는데 얘는 절반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리포트를 올려드린 건데, 최근에 또 수급이 또 안 좋고 환율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적절하게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자고 이야기 드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금리 인상에도 신차 수요는 계속해서 강하다. 뭐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전반적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상당히 기술력이 높고요. 전 세계 탑 5 안에 드는 자동차 생산 회사가 현대기아차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기아차가 상당히 각광을 좀 받을 것 같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부품사들은 조금 그런 거 있습니다. 새로 이제 앞으로 전기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면 부품도 새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개발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R&D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은 쳤는데 다시 업종이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조금 하반기 정도에 갈 거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쪽 관련돼서는 지금 고무 가격이 좀 하락을 해서 좀 괜찮다. 그래서 타이어 쪽 관련돼서 좀 보긴 했는데 뭐 타이어 회사라고 우리나라에 뭐 두 개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뭐 타이어 거래는 잘 안 하니까 아무튼 사이클즈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우리가 좀 리포트에 좀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전망이 가이던스가 꽤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있고 차량 소프트웨어 뭐 현대 오토에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봐. 당연히 이건 뭐 당연히 맞겠죠. 당연히 뭐 자율주행부터 커넥티드 카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뭐 빨리 뭐 예를 들면 FSD 기반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대차가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관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하고 육성을 하고 투자를 할 겁니다. 현대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 한 10조 원 가까이를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현대오토에버라든지 또 이런 데이터 기반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관련된 업체, 자동차 업체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만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런 겁니다. 올해는 그럼 자동차 뭐래요? 어때? 예, 그냥 가이던스가 딱 나와 있는 완성차 가이던스는 그냥 기아가 좋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28.6%가 YOY로 성장할 예상이다 라고 합니다. 9.3조 원 정도면 대단한 거죠. 작년 대비해서 약 2조 가까이 더 수익이 난다는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현대차 대비해서는 상당히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예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아차를 제가 매수해서 지금은 7, 8% 정도 수익이 났다가 월요일날 우리 오늘 매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조정이 들어오고 나면 환율 효과가 좀 감안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다시 저희는 매수해서 저는 그래도 항상 지금도 뭐 기아차가 저평가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84,000원 정도는 찍어줘야 된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눌림이 들어와서 뭐 7만원, 내가 볼땐 많이 눌릴 것 같진 않아요. 한 7만 한 3,000원? 왜냐면 22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자리가 잡힐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제가 볼 때는 한 73,000원 이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다시 잡아서 84,000원까지 트라이 해보는 그런 노력들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감을 좀 잡아나가면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즐거운 재테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